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원개발입니다.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 특히 그전에는 건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금강공업, 그리고 삼목에스포, 그리고 31CNS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산업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건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죠. 네, 매우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건자재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한 원재료 가격을 건자재 기업이 그대로 건설사에게 판가를 인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자재를 받아서 건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실적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가격을 받고자 하는 만큼 올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영향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슬슬 건설주에 대해서도, 특히나 핵심적인 건설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저는 판매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역대 최저치의 이제 분양 물량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Q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인허가 착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올해부터는 Q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예정되어 있던 이 분양 물량들이 대거 올해 이후로 밀렸어요. 2021년 물량들이 2022년으로 밀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물론 핑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건자재 수급 부족이죠. 건자재가 없다. 분양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특히나 이제 건설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부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과 대화를 얼마 전에 또 나눴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나눴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네. 건자재가 좀 부족한 건 맞는데 돈을 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실제로 이렇게 분양 물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이유는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의 분양 물량들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에는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에 대한 정책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누구든 이 주택에 대한 막대한 공급을 이미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을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손을 봐야 될 때가 좀 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규제였죠. 사실 분양시장,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규제였습니다. 판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건자재 가격 상승도 굉장히 좀 리스크로 확대됐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 거의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40% 이상 20년도 대비해서 작년이 꺾였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다. 의견이 분분한 건 맞지만 저는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시장의 매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이런 시기라서, 아마 이번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급에 대한 그런 강력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디벨로퍼든 도급 사업을 하는 건설사든 꽤나 강력한 그런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Q의 물량, 그러니까 Q가 상당히 살아날 수 있다.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 유명무실화로 인해서 P 가격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요 정비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면 분양가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미 허그 측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러한 시그널을 건설주를 만약에 보고 계신 분이라면 좀 의미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꽤나 좀 의미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건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석을 해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네, 괜찮은 수익,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이제는 건설주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왜 지금, 그리고 왜 지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왜 하필이면 동원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느냐, 동원 개발을 왜 분석해 드리느냐,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동원 개발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하는 디벨로퍼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유명무실해질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을 자유롭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디벨로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 경우에서 뭐 IS공사라던가 동원개발 이런 기업들이 꽤나 좀 수익성에서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되게 기저효과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원개발은 작년에 실적이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도 매출액이 6,300억에 영업이익이 1,800억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천억이 나올까 말까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매출액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거의 반토막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들어서 2020년도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낸다면 과연 동원 개발을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2020년도의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늦어도 내년, 그러니까 2023년에는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내에도 대선 이후 만약 공급 정책이라던가 혹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딱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자, 일단 작년에 이제 분양 예정되어 있었던 천안 상성지구죠. 네, 천안 상성지구가 제가 분석하기로는 한 두 번 이상 밀렸습니다. 사실 분양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전국적으로 좀 살펴보면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CS, 뭐 DL, HDC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이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동원개발, 동부건설 마찬가지로 분양 일정이 굉장히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얘기가 많지만 뭐 건자재 수급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분양가를 더욱더 올리기 위한 그런 심산도 저는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꽤나 좀 일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제 모든 영상은 절대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천안 상성지구를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드디어 나왔어요. 네, 이번에 드디어 좀 나왔었고, 분양가가 꽤나 높아요. 사실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예상보다 1억 원 이상, 최소 1억 원 이상이 높아진 것이고, 그만큼 미분양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분양 정책을 내세운 곳인데, 제가 좀 카페라던가 혹은 어플 등을 좀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왜 안 좋냐? 입지는 정말 최고인데 비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갖고 싶은데 비싸다. 그런데 그거는 욕심일 뿐이고 사실 비싸지 않습니다. 네. 신축 기준으로 대략 한 4억 7천? 네, 4억 7천 정도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구평 기준으로 4억 7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주변 시세를 보면 최소 6.4억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지가 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6.4억, 뭐 6.5억, 6.9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2년 뒤에 들어설 아파트가 겨우 4.7억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싸다는 거예요. 물론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이러한 강력한 이제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질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뭐 5년, 6년 된 아파트들만큼은 시세가 충분히 분양가 새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미분양 안 나겠죠. 네, 물론 분위기는 안 좋지만 싸게 사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뿐이고, 살 사람들은 다 삽니다. 기존에 5년, 6년 아파트보다 무려 2억 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자리도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800억 이상,
네, 800억 이상은 이것만 하더라도 올해 한 800억 정도를 저는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가와 그리고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보통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동원 개발의 영업이익률은 말도 안 되죠. 건설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30%, 2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급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 사업도 같이 하면서 디벨로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디벨로퍼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최소 29%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와 세대수 같은 걸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한 28% 아니면 그러니까 자체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뭐 6% 정도를 준다면 최소 800억 이상은 매년 이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만 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의 4분의 3 정도를 충분히 채우고 남는 것이고 다른 것들도 이제 자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도급에 대한 그런 사업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그런 건설사 중에 하나가 동원개발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청안 산성지구만 하더라도 800억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돼요. 4,740억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4% 정도로 괜찮은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배당률을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배당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액 주주들을 위한 그런 환원 정책이 커진다는 것이고 사업 자체적으로도 특히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공급 정책, 특히나 가격에 대한 상승도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건자재의 가격 상승을 건설업체들이 판가를 전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판가를 전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광주라던가 해운대 이쪽에서도 수도권에서도 꽤나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50층 이상의 이제 초고층이죠. 초고층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른 브랜드명도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쪽에 대한 수주가 다시금 나온다면 동원개발을 과연 지방 건설사로만 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마 동원개발은 작년에 실적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도 꽤나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건설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원개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적이라던가 디벨로퍼 분양가 상한제 정부의 정책 변화 공급과 그리고 물량 가격에 대한 변화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